이제 거의 전문 법칙도 끝이 가니까 우리가 어디를 해야 되느냐. 아까 증거 동의 같은데 증거 동의 논태법 끝났고 그 524페이지의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 증거 능력은 거의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판례도 한 번 정도만 보셔도 돼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 자, 문제가 많이 되는 건 증거 동의입니다. 증거 동의 별표 한 4개쯤 해놓으세요. 자주 문제가 돼요. 내가 이미 몇 번 이야기했죠. 증거 동의 그러면 뭘 떠올리라 그랬어? 증거 동의 그러면 반대 신문의 포기를 항상 떠올리라 그랬지, 그지? 자, 이제 깊은 내용이 나와요. 자, 이 조문이 31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세히 봐둬야 돼. 318조 검사와 피고인이 바로 당사자죠. 검사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증거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진정성이 인정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것을 인정한 때라는 말은 검사 피고인이 증거 동의했지만 그게 뭐 위조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위조된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서로 타협해가지고 실제 진실 발견을 막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인데 여기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누가 주체야? 문장에 주어가 없네. 주어가 없다라고 해서 욕먹고 있는 사람이 있지, 그지? 주어가 빠져있지만 진정한 것을 인정하는 주어는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검사 피고인의 증거 동의 주체니까 당사주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지만 진정한 것을 인정하는 주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직권주 요소도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주권주의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증거 동의 본질에 또 별표 3개 달아놓으세요. 이게 이제 이야기 출발이고 핵심입니다. 증거로서도 좋다로 가는 증거 동의가 왜 만들어졌느냐, 이 본질이 뭐냐 이건데,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설명해서 반대적으로 포기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처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서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검사가 낸 증거 네 마음대로 해라. 처분권을, 그 증거에 대해서 처분권을 네가 가져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권 양도설에 따르면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는 증거는 모든 증거가 다 됩니다. 따라서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 수입 증거, 증거물도 증거 동의의 대상이 다 돼요. 이 견해에 따르면. 그래서 임의성 없는 자백이 어떤 자백이야? 고문한 자백이지, 그지? 그 다음 위법 수입 증거, 영장 안 받고 획득한 증거, 이런 거 다 증거 동의 다 됩니다. 증거물까지 다 증거 동의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는 증거 동의가 갖는 의미가 처분권을 완전히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까지는 아니고 상대방한테 반대 신문할 권리, 반대 신문권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걸로 설명해 온 거죠, 내가. 증거 동의라는 것은 반대 신문권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보고, 따라서 반대 신문과 관계되는 증거만 증거 동의에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전문 증거죠. 모든 증거가 증거 동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전문 증거만, 반대 신문권 보장을 위한 전문 증거만 바로 그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 수입 증거, 증거물들은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 입장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다수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대 신문권 포기라고 보니까 반대 신문권 관계되는 반대 신문권 보장을 위한 전문 증거만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판례는요, 근데
법문장을 보면 서류 또는 물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문장상으로는 물건이 증거 동의 대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바로 물건이 증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처분권 양도설이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모든 증거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반대증권 포기설에 의하면 이 물건은 입법의 오류를 봅니다. 뭐 잘못된 거로 봐요. 법이 잘못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해석상 이 물건은 뺀다고 하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판례 문장을 쭉 내면서 판례는 법문장을 그대로 쭉 엮어서 내요. 그래서 검사 피고인이 증거를 할 수 있는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증거 동의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문장을 그냥 쭉 뺏겨서 낸 거라고 보면 물건도 증거 동의 대상이 되는 걸로 보고 그 구체적 꼭 집어서 증거물도 증거 동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문제라고 볼 때는 물건은 증거 동의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객관식을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증거 동의 방법 주체와 상대방인데 금방 봤죠? 주체는 검사 피고인입니다. 당사자죠. 일반 검사가 신청한 증거는 타방 당사자,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는 검사가 증거 동의를 해야 되고요. 법원 직권 수집한 증거는 양당사자, 검사, 피고인이 다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바로 이제 변호인의 대리권이죠. 변호인도 증거 동의권이 있어요. 있는데 이 변호인이 갖는 증거 동의권이 종속 대리권이냐 아니면 독립 대리권이냐 이게 문제인데. 다수설은 항상 피고인 보호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해서 증거 동의하는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속 대리권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독립 대리권 봐요. 불완전하나마 독립 대리권을 봅니다. 왜냐하면 종속 대리권을 보게 되면 이거 동의할까요? 이거 동의할까요? 일일이 다 변호사가 피고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럼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수설은 종속 대리권을 보지만 판례는 재판의 신속 편의를 위해서 불완전하나마 독립 대리권 봅니다. 그래서 명시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은 묵시의 의사에 반해서는 얼마든지 증거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피고인이 한 동의를 변호인이 취소할 수 있을까? 또 거꾸로 변호인이 한 동의를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데 대리권으로 보게 되면 변호인이 한 증거 동의를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죠. 피고인 자신의 권리니까 변호인이 대신한 거니까. 그래서 똑똑한 피고인이 변호인이 한 증거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본인이 피고인이 한 증거 동의를 변호인이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대리권 보면 취소할 수 없겠죠, 그죠? 본인의 권리니까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데 판례 문장을 유심히 뜯어보면 이 어리버리한 피고인이 함부로 증거 동의해서 망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변호사가 그 어리버리한 피고인이 해놓은 동의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법정에 같이 있을 때는 피고인이 한 동의를 변호인이 취소하거나 변호인이 한 동의를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한 동의를 증거 동의나 증거 동의 취소를 피고인이 없는 변호인이 취소 못하게 막아요. 피고인 본인의 권리니까 그 판례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의의 상대방은 상대방 당사자가 아니고 법원입니다.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동의할 때 법원에 대해서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표시를 해야 되지. 검사한테 네가 낸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표현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법원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요 판례 보세요. 이거 문제가 아주 자주 돼요. 별표 한 3개 이상 해놓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사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하면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를 하면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변호인은 서류와 물건에 대한 증거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동의할 수 있고 물건도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쭉 이렇게 문장을 쭉 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본문장을 그대로 딴 거니까.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해하지 않은 경우에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는 인정된다. 그래서 변호인의 동의를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했으니까. 자, 그 다음
피고인이 사법경찰서의 피해자 진술 조서를 증거로 하면 동의가 있어서 요게 판례가 3개 없죠. 요 판례가 그지? 요 판례는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나중에 추록으로 줄 테니까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하여도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동의 시 공판장에 제정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나 취소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 하자 요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뒤져보면 피고인이 동의했는데 변호인이 이의나 취소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의나 취소했다면 동의가 이게 취소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놓은 거야. 그래서 뭐 이거 자체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피고인이 동의한 걸 변호인이 같은 법정에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리버리한 피고인이 동의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 피고인이 요거 이제 조심하세요. 최근 판례로 피고인이 추석한 공판기를 증거로 하며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 그 후 피고인이 추석하지 아니한 공판기를 변호인만 추석하여 종전의 의견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증거 부동의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한 증거 동의나 동의 부동의를 번복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상의해서 번복할 수 있다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2번 증거 동의의 대상. 증거 동의는요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보여서 증거 조사를 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동의 대상은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죠.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만 증거 동의 대상이 돼요. 동의 대상은 증거 능력 없는 증거에 한한다. 또한 전문 증거에 한하고 위법 수입 증거나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과 같은 것은 대상이 되지 않죠. 그 옆에다가 467페이지 적어놔 봐봐. 467페이지 앞에서 이쪽 페이지 불러준 게 있을 거예요. 467 위법 배제법칙에서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조금 어렵습니다. 증거동의는 문제의 증거가 유죄 인정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 다음 줄쭉 치고 별표 한 3개 하나. 여기서 유죄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반대 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이 반대 증거인데 탄핵 증거로도 쓴다 그랬죠. 성립 진정이 증명되지 않거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증거 판단의 자료를 할 수 있으므로 증거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하,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요 그림 한번 봐봐요. A가 B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요청 사실이죠. 요청 사실이고, 그러면 A가 현장에 있었다. A가 B의 살해 현장에 존재했다. 뭐 지문이 남아있다든가 DNA가 떨어져 있다든가 CCTV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든가 하면 이 요청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청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랑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A가 B를 살해했다는 거랑 A가 B의 살해 현장에 있었다는 거랑 둘이 같이 갈 수 있어 없어? 같이 갈 수 있지, 그지? 동시에 있을 수 있지, 그지? A가 현장에 있었고 A가 B를 살해한 살인범이다, 그지? 그래서 이게 바로 요청 사실과 양립 동시에 쓰일 수 있는 거죠. 양립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A가 현장에 없었다는 거. B가 살해될 시점에 A는 출장을 갔거나 예비군 훈련 갔거나 PC방에 있었다는 거. 요거는 A가 B를 살해했다는 요청 사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지, 그지? 요청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됩니다.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자, 그러면 요청 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사실은 유죄 사실이야, 무죄 사실이야? 유죄 사실이지, 그지? 요청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은 무죄 사실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유죄 증거고요. 이거는 무죄 증거가 됩니다. 유죄 증거는 엄격히 증명이 되죠, 검사가 내놔야 되고 A가 현장에 존재했다는 거 엄격히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 있는 증거로 법관이 확신이 들 정도로 증거를 내놔야 되죠. 근데 검사가 낸 증거가 바로 증거 능력 있는 전문 증거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피고인 측에서 야, 그거 갖고 온 거 그거 증거로 써.
라고 증거 동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낸 증거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 동의를 해줄 수 있어요. 증거 동의, 그리고 증거를 쓰라라고 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그래야 증거를 쓰는 거죠. 안 그러면 전부 제외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무죄 증거의 경우는 요청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무죄 증거의 경우는 법관의 확신을 불러올 필요가 없죠. 피고인이 낼 필요도 없죠. 피고는 말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법관의 의심만, 이 확신을 방해하는 의심만 일으키면 됩니다. 따라서 증거는 없는 증거로도 법관의 의심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없는 증거를 피고인이 갖고 왔을 때 검사 측에서 굳이 증거 동의해서 증거로 쓰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유죄 증거는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무죄 증거는 증거 동의를 해줄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 얘기죠. 여기서 유죄 증거는 피고인 측이 반대 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성립이 진정이 증명되지 않거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반대 증거가 바로 무죄 증거잖아, 그치? 무죄 증거. 따라서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판례 문장도 잘 기억해서 별표 3개 해놓고요. 판례 문장 조금 어렵다. 검사가 유죄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성립 인정되지 않냐고 이를 증거하며 상대방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럼 물로 쓴다는 얘기야? 무죄 증거로 쓴다는 얘기지, 그지? 무죄 증거는 증거 동의자에서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지. 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공소사실과 양념할 수 없는 사실, 즉 무죄 사실이지, 무죄 사실. 무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즉 무죄 증거로 사용하는 이상 증거 동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를 하더라도 무죄 증거로 이제 피고인 측에서 원용하겠죠. 검사가 낸 증거 보니까 그게 무죄를 입증할 증거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때는 검사가 그 증거로 써도 좋다라고 동의 안 해도 됩니다. 전부 제외 요건 안 갖춰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류 또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서류 또는 물건이 되는데 서류 속에는 진술도 들어가고요. 근데 물건은 입법에 오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동의 시기. 동의는 증거 등가 없는 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등을 보여서 증거 조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1심 공판 절차가 모두 절차, 4심 절차, 판결 선고 절차 있는데 모두 절차 뭐 그 진인 진술 거부권 고지 인정 신문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의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 진인 검피 제자나 거의 끝나고 이제 4심리 범죄 사실심 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증거 조사를 그랬지, 그지?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변론 종결을 하는데 증거 조사를 하려면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여야 되지, 그지?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여야 되고 그 다음에 증거 조사 증인 같으면 반대 신문을 해야 교신문을 하죠. 교신문. 증거물 같으면 제시를 하고 증거 서류 같으면 낭독하고 그지. 증인 같으면 교신문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증거 조사를 하도록 증거 능력 부여하는 거니까 증거 조사 들어가기 전에 증거 동의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증거 조사 전에 증거 동의하고 근데 재판을 한참 하다가 뒤늦게 이 증거 동의가 필요한 전문 증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변론 종결되기 전까지 재판 끝나기 전까지 사후 동의가 가능하긴 하죠. 이건 예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 동의한 것을 물릴 수가 있느냐? 철회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철회 가능하긴 한데 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철회 가능합니다. 동의 철회는. 그래서 증거조사 들어가기 전에 증거 동의해야 되고요. 증거조사 끝나기 전에 동의한 것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후 동의하고 사후 동의 철회는 그건 예외예요. 재판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한 건 예외니까. 책에 보죠. 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전에 해야 된다. 줄쳐놓고 증거조사라는 것은 증거조사 전이라는 것은 증거결정 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증거결정, 증거 청구에 대한 결정이죠.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이게 증거결정이잖아요.
다만 증거조사가 들어간 후에 비로소 전문 증거가 밝혀진 경우에는 변론 종결 시까지 재판 끝날 때까지 증거 동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4. 동의 방식. 이것도 다수설하고 판례가 충돌이 되죠. 다수설은 항상 누구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론을 만든다고요? 피고를 보호하는 쪽으로. 판례는 판사 부인들 보호하는 쪽으로, 퇴근을 빨리 하는 쪽으로 재판을 편의를 추구를 하기로 하죠. 안 그러면 판사들이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증거가 여러 개 나와요. 뭐 병도 나오고 물컵도 나오고 뭐 연필도 나오고 서류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다수설은 그래요. 피고인 보호를 위해 가지고 피고인한테 야 이거 증거 동의하냐? 이거 증거 동의해야 안 해? 이렇게 일일이 물어봐서 개별적 동의 여부를 물으라 그래요. 그리고 피고는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해야지만 동의한 것으로 치자라고 그럽니다. 피고는 명시한 의사를 확인하자고 그러죠. 그러면 피고인은 보호가 되겠지만 판사 부인들은 퇴근하다가 목이 빠져 죽겠죠. 판사들 퇴근을 기다리다가 목이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보따리 묶어서 검사가 이만큼 냈는데 이거 다 동의하나 안 하나 다 물을 수 있어요. 포괄적 동의 싸서 묶어서 동의 여부를 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죠. 일일이 동의 안 묻고 야 검사가 이만큼 증거 내왔는데 너 이의 있어 없어 이렇게 묻습니다. 이의 있나 없나 물어요. 이의 없다 그러면 동의한 걸로 치자. 묵시적 동의를 인정합니다. 이게 판례예요. 판례는 포괄적 동의, 묵시적 동의로 인정해서 재판을 빨리 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동의 안 했는데 동의한 것으로 쳐버리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들을 다 하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저 앞에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아니 약식 말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공판 절차에 어디냐면 그 384페이지예요. 옆에 384페이지 적어놔. 384. (38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미 사건이라든가 이외 불초절이라든가 정세판 약식명령 정세판 청구한 피고라든가 그다음 퇴정 명령을 받은 피고라든가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증거 동의를 의지한 것으로 봐요. 그 책에는 요거 하나만 나와 있는데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을 출석하지 않은 때는 피고인이 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출석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증거를 하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제 판례가 그런 것들이 저 앞에 있는 것들이 쭉 이제 반복이 돼 있죠. 판례들을 봐보세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와야 증거 동의로 간주가 돼요. 바로 여기죠.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 허가 없이 퇴장한 경우 증거 동의로 간주합니다. 다 그래요. 피고인 출석 재판할 수 있는 경우. 그럼 두 번째 판례 나오죠.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세판 청구한 피고인이 정세판 절차 이에 불충성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 조사하는 경우 역시 증거 동의로 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이의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야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역시 증거 동의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에서의 특징. 간이 공판 절차 언제 한다고?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자백했다는 말은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걸로 보죠, 그지?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거니까 이게도 증거 동의에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간이 공판 절차 결정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해서는 전문 증거에 대해도 증거 동의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제 이의가 있으면 증거 동의로 간주가 되지 않아요. 이의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거 동의의 효과. 증거 동의를 하게 되면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증거로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근데 진정성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라도 법원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라는 말 조심하시고요. 진정성 인정의 주체가 바로 법원이다. 그 다음에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틀려요.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증거로서 자격이 있을 뿐이죠.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다시 증명 문제로 또 다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증거 동의한 당사자로도 동의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요거 별표 한두 개 놓으세요. 증거로 써도 좋다. 증거로 써도 좋다라고 하면서 그거 믿지 마. 그 믿을 게 못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할 수 있어요. 아무개가 목격했다는 말을 쓰는 참고인 지조서 뭐 일기 같은 게 있다는데 그 일기 갖고 와 증거로 써. 쓰지만 읽어봐라. 그 믿을 게 있느냐. 이렇게 다툴 수 있단 말이에요. 다툴 수 있지만 그거를 다투게 해가지고 그거 믿지 마라 그러면서 그 일기 쓴 새끼 데려와 내가 반대 신문해 볼게.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일기를 증거로 쓰라 그러면서 포기한 게 뭐냐면 일기를 쓴 사람에 대해서 나는 반대 신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했죠. 그죠? 그래서 포기한 반대 신문의 이해 방법으로 다른 증인을 댄다든지 다른 증거를 대서 뭐 일기의 증명력을 다툴 수는 있지만 반대 신문을 행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문을 못 합니다. 뭐 그런 게 조금 어려웠었죠. 자, 그 다음에 동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증거 등의 증명력 구별하는 거 했잖아요. 자, 증거 동의 효력에 미치는 건 인적 범위는 사람 이름 등장하면 각각 따로따로 나눈다겠지, 그지? 그래서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도 증거 동의는 동의한 그 사람에만 증거 동의 효력이 미치는 거겠죠. 주관적 가문입니다. 그리고 물적 범위는 한 개의 사건, 한 개의 증거로서 동일서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미묘한데요. 동의의 효력은 대상으로 특정된 어떤 물건의 전체 미치고 일부 동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나눌 수 있을 때에는 구분에 대한 일부 동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 동의하면 영원한 동의가 돼버려요. 1심에서 증거 동의해버리면 그 동의의 효력이 3심까지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똑같아요. 한 번 동의는 영원한 동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발생한 동의 효력은 공판 절차 갱신이나 신급을 달려도 소멸되지 않는다. 1심에서 동의하면 2심, 3심도 다 증거 동의한 것으로 된단 말이야. 자, 이걸 확인한 판례 별표 또 3개 해놓고요. 이거는 불가분인 경우 가분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동의 철회와 취소 보죠. 동의 철회 취소. 동의 철회 취소. 허용되죠. 철회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이거 줄쳐놓고 별표해 놓으세요. 증거조사는 증거조사 들어가기 전까지, 증거조사 전까지 증거동의해서 증거조사를 하게 하고, 그걸 물리는 것 철회는 증거조사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취소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판례를 봐볼까요? 1심 공판 조서 및 조서 일부를 이루는 증거 목록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를 하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는 기재되어 있고,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줄 쳐놔보세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취소했다 볼 흔적이 없는 진술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2심에서도 그대로 증거등이 인정됩니다. 1심에서 증거조사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처리 안 했다면 2심, 3심까지 다 증거등이 인정된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 약식 명예에 대한 정cep한 절차에서 이해 불출석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을 소환해도 이해 불출석하여 증거 동의로 간주된 경우, 피고인 출석을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다 증거 동의로 간주된다 그랬지, 그지? 그 증거 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철회 취소를 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 완료된 뒤에는 철회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 나와서 다투더라도 그대로 증거등이 인정돼요. 요거 몇 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노랗게 된 부분 위주로 출제나봐.
증거조사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증거조사 완료된 후에는 취소 처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 나가서 나 1심에서 내 출석 안 하고 재판받는데 지금 오니까 그렇게 증거 동의로 돼 있네? 이거 인정 못하겠어. 취소해! 라고 말 못한단 말이야. 약식명의다 정체판 청구한 경우. 정체판 청구한 경우. 정체판 절차. 자, 여기까지 하고 탄핵 증거는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맞지? 탄핵 증거 다음이지. 오케이. 수고했어.